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호텔 방이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옆에는 유진 본부장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살짝 잡으셨던 그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43세 나이에 그것도 거의 20년을 한 회사에서 그저 그렇게 버텨온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술 기운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폭발한 걸까요? 어느새 저는 유진 씨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준혁입니다. 울산에 있는 중형 제조업체에서 관리팀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세와는 담을 쌓은 지 오래였습니다. 25에 입사해서 어느덧 이 회사 역사의 일부처럼 박혀버린 사람, 그게 접니다. 젊을 때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승진하고 싶다는 욕심,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은 하나둘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여자와의 인연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가끔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주어진 일만 적당히 처리하고 퇴근하면 혼자 술 한잔하거나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회사에 조직 개편이 있었고 저희 부서에 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하셨습니다. 바로 유진 씨였습니다. 첫 출근 날 회의실에 들어서는 그분을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1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화장, 그리고 어딘가 슬픈 듯한 눈빛, 그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며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처음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니 당연히 위압적일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유진 씨는 평사원들에게도 격의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눈빛도 따뜻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의견을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부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물론이고 여자 직원들까지 모두 유진 본부장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깊이 빠져든 사람이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직급도 그렇고 저 같은 사람이 설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유진 씨가 지나가시다가 말을 거셨습니다. 준혁 씨, 항상 꼼꼼하게 일하시네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누군가 제 일을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낯설었고 동시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를 자주 눈으로 쫓게 됐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복도를 지나칠 때도 퇴근할 때도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유진 씨의 눈빛 속에 깃든 쓸쓸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시지만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인지 제 마음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유진 씨도 참석하신다는 말에 기꺼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식당에서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습니다. 동료들은 떠들고 웃고 난리였는데 유진 씨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가끔 웃으시긴 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감춰진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도 어느새 꽤 취해 있었습니다. 술이 계속 들어가면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결국 2차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유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마신 것 같네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유진 씨가 제 팔을 살며시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집에 가시면 위험해요. 근처에 잠깐 쉬었다 가시는 게 어때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역 근처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말라 옆 탁자에 놓인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유진 씨가 제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준혁 씨. 그 말에 뭔가 마음속 깊은 곳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유진 씨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유진 씨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거부하실 줄 알았습니다. 밀쳐내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는 작게 떨리면서도 저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유진 씨가 마치 처음인 사람처럼 몹시 어색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살짝 몸을 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처음이세요? 유진 씨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1의 나이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말하자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준혁 씨라면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유진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서툴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이어주는 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껴안은 채로 잠들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유진 씨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유진 씨가 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조금 어색했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만 마주쳐도 웃게 됐습니다. 말을 나누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유진 씨가 말을 거셨습니다. 준혁 씨,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먹을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조용한 양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곳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즐겁다고 느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업무 이야기도 개인적인 이야기도 친구처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쓸쓸한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뭔가 아픈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있잖아요. 유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안 사정도 복잡했고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새 연애와는 멀어져 있더라고요. 유진 씨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아. 어떤 모습이든 좋으니까 곁에 있고 싶어. 그때부터 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의욕이 생겼습니다. 부탁받은 일도 전부 꼼꼼하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도 저를 보는 눈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 뭔가를 바라고 채워주는 사이. 연인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애매했지만 확실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유진 씨가 살며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련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유진 씨와 나란히 걷고 있는데 앞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잘 맞는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자가 유진 씨를 보더니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의는 갖춰진 태도였지만 어딘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유진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듯 동의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길 건너편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직도 저런 사람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나이도 지위도 저 사람만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이 조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기분 나빴죠? 억지로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유진 씨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급히 보자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혁아, 너 진짜 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냐? 아버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제 아이도 못 낳잖니? 우리가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으란 말이냐?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나이도 너보다 위고 50이 넘은 여자야. 더 젊은 사람 찾아봐. 아직 늦지 않았어.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걸 전하려면 더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유진 씨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반드시 인정받을 거야. 그러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해. 후회만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충 처리하던 업무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서툰 후배들에게도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서서히 상사들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책임 있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하면 되잖아. 동료들이 반쯤 놀리듯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유진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승진 시험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합격하면 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직함이 전부는 아니지만 유진 씨와의 미래를 위해서는 큰 한걸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유진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며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준혁 씨라면 분명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시험 당일 긴장돼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신중하게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순간 무의식 중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직책이 생겼습니다. 다시 집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계셨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팀장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아이가 없어도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말한다면 한번 데려와 봐라. 처음으로 양보하시는 거였습니다.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드디어 유진 씨와의 미래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휴일에 유진 씨를 불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서 저는 긴장하며 주머니 속 작은 상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유진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제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유진 씨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살며시 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가 입을 손으로 가리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문제든 나이 문제든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유진 씨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유진 씨가 흘러내린 눈물을 손끝으로 닦으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준혁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조용히 반지를 받아주셨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주변 시선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진 씨가 조금 긴장한 표정이셨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준혁 씨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조금 눈물을 글썽이시며 유진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들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도 짧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십시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걸 넘어서 겨우 손에 넣은 미래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잔뜩 떨렸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이야. 채플 문이 열렸습니다. 순백 드레스를 입은 유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우셨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걸어오시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제단 앞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서약할 때 유진 씨의 눈에 얇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구원했는지 모릅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친구들, 친척들이 차례차례 축하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의 반대가 거짓말처럼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유진 씨 같은 훌륭한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구나. 아버지가 취한 기세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유진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도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계속 지킬 거야. 결혼한 후 우리는 울산 시내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둘이 보내는 밤은 따뜻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유진 씨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당연한 풍경이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쉬는 날에는 태화강변을 산책하거나 가끔 멀리 나가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진짜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은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자.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속삭이면
유진 씨가 살며시 웃으시며 대답하십니다. 당연하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고요하고 따뜻한 것이구나.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